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카말라 해리스는 노동계급과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틱톡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여러 주에서 고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녀의 캠페인이 미시간과 같은 블루월주에서 노동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월이란 무엇일까요? 블루월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지역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주요 메시지는 높은 물가, 제조업 부활, 그리고 중국의 경제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들 지역에서의 캠페인 활동이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해리스가 경제적인 메시지를 더 강화하고 블루칼라 노동자들과의 교감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신규 공장 건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해리스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행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확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과 같은 진보적 목표를 외쳤는데요. 이러한 메시지가 해리스의 캠페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직 트럼프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지지율은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노조가 아직 그녀의 지지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이는 민주당에게는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스터스와 소방관 노조는 현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직들입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최근 미시간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제적인 주제에 집중하며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전기 자동차 문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차를 타야 할지 절대 강요하지 않겠다며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말라 해리스는 앞으로 더 날카로운 경제, 메시지와 노동계층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블루월 주에서의 지지를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들 주의 승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녀의 향후 캠페인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여러 주에서 소송을 당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틱톡이 미국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소송은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총 14명의 주 법무장관이 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롭 본타가 이번 소송을 주도하며 틱톡이 위험한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소송의 배경에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여러 위험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서핑처럼 지하철 외부를 타고 이동하는 위험한 행위를 청소년들이 따라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틱톡이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틱톡은 어떤 입장일까요? 틱톡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플랫폼에 다양한 보호장치가 있으며 특히 16세 미만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크린타임 제한과 기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틱톡의 알고리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인 맞춤형 영상을 제공하는데 비판자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챌린지 같은 트렌드는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실제 범죄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틱톡이 이러한 위험성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광고법과 제품 책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은 수익성 면에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틱톡은 2022년 13세에서 17세의 사용자로부터 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일리노이, 켄터키, 매사추세츠 등 다양한 주에서 틱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개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틱톡이 여러 주에서 동시에 소송을 방어해야 하므로 더 복잡한 법적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은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BYTDNC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끊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틱톡은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